죽음의 조 뜨나 했더니 키높이 문신만 남았다. 눈썹 문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키높이 신발을 왜 신느냐라는 홍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이 눈썹 문신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홍 후보의 얘기 그리고 한 후보의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 정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대선배 입장으로 그럼 같이 토론하면서 너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B급 질문이니 그래서 내가 캠프 자체가 B급 캠프다.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B급 캠프다. 제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저는 구태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와 엮였던 경험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제가 뭐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 명태균 의혹, 특활비 의혹까지 다 꺼내들으면서 구태 정치다라며 홍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키높이 구두 얘기했다가 명태균의 특활비 의혹까지 다 배로 공세를 받은 셈인데 이 질문이었죠. 그제 토론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말씀하시고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죠?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전제로 그래 뭘 먹을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이 끝나버렸네. 자, 두 분이 시간이 이제 만료됐. 일단 토론 때는 웃으면서 서로 좋아한다, 선배님 좋아한다라는 덕담을 웃으면서 주고받았지만 이미지 정치하지 마라, 구태 정치다라며 뒤에서는 서로 날선 발언을 주고받은 셈이 됐습니다. 한동훈 캠프에서는 눈썹 문신 1호 얘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신지호 특보단장이에요. 눈썹 문신 1호 정치인이 이미지 정치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하남자다라며 감정 섞인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키높이 구두에 눈썹 문신 공방. 본 사람이 재미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디 경선이랄지 지난 대선에서도 토론에 나가면 아마 보수층 입장은 조마조마할 거예요. 네. 저분이 언제 사고를 치나, 막말을 하나.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걱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경선 자체의 어떤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키높이 구두로 완전 고춧가루에 뿌려버린 거죠. 그래 키높이랄지 뭐 진짜 키높이 구두를 신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경우에 따라 누구든지 키높이 구두 신 수 있죠. 요즘 아이돌도 다 키높이 구두 신고. 또 자기의 어떤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누구나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미지 정치로 깔아뭉개고 더구나 셀카 치고 하는 것을 이미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자기가 뭐 자백했지 않습니까? 꼰대라는 그걸 자인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왜 이렇게 이 경선 흥행이 안 되냐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냥 바로 그냥 키높이 보정속옷 머리 얘기하면서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 키높이하고 뭐 생머리냐 보정옷 이것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반성 많이 해야 돼요. 뭔가 이 흥행을 위해서라면 이재명을 혼자만 이기겠다가 아니고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통상, 경제, 통화 이런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상대방이 가지고 뭐 키높이 쉬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토론을 해야지. 나중에는 뭐 키높이 쉬냐 왜 안경을 뭐 동그란 안경을 썼냐느니. 정치는요. 자기 외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아, 네. 왜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이미지 정치에서 지금 빨간 넥타이 차고 왔습니까? 저게 절망적으로 후보의 어떤 자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뭐 앞으로도 예. 이제 토론이 뭐 4강 안에 홍 후보가 들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죠. 계속 찬반 뭐 탄핵 찬성이냐 반대 그걸 가지고 가서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나는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설득이 돼야죠. 그런 것 없이 뭐 외모를 비하한다든가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뭐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정말 이기고 싶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네. 반성 많이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영상 보니까 두 분이 웃으면서 검사 선후배 아니겠습니까? 또 저 마이크가 꺼졌을 때는 굉장히 또 친밀한 듯한 모습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뒤에서 하는 말들은 상당히 좀 날이선 발언들이 오고 갔어요. 그래도 예전에 뭐 홍 후보가 당을 떠나라, 뭐 지구를 떠나라 식의 공세보다는 많이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점잖고 좋아한다. 키높이 구두로 많이 좀 공세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는데 복귀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도지사 선거도 해봤고 아산시장 선거도 해봤고 국회의원 선거도 해봤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키높이와 눈썹 문신.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때 묻은 사람처럼 느껴요. 전할 남은 것은 사실 그 키높이와 보정 속옷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별로 재미가 없게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홍준표 후보가 아마도 흥행을 좀 해보려고 저런 의도적인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자리 끝나고 나서 홍준표 후보도 아차 실수했구나 하니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지 정치에 대한 충고를 해주려고 그랬다. 사실 좀 변명이죠. 변명이다. 조금 비겁한 변명입니다라는 말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쪽에서도 뭐 눈썹 문신 1호가 누구냐 이렇게 유치한 공방들이 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결국은 그 국민의힘 8명의 A조 B조 이 토론 자체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이 키높이 구두와 보정 속옷 문제만 딱 남게 된 거예요. 그게 현재 국민의힘 경선 과정의 그 현실인 것 같은데 특히 저 자리는 죽음의 조라고 불렸을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이 높고 그리고 특히 반 한동훈 전선이 분명히 형성돼서 1대3 토론을 하는 자리라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을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부각될 수 있는 이러한 토론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10분 활용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특히 또 나경원 후보는 옛날에 구원이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나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거의 노골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토론 과정에서 막 공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가 얼마든지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답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아직은 조금 훈련이 덜 돼 있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아서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볼 때 뭐 제가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네. 다소 좀 아쉬웠던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4강 결정이 되고 나서 4강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우리 정치 수준이 좀 정말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조금만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4강에 들어서고서 4인 중에서 이제 2인만 남는 TV 토론회 때는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채널 A가 또 이 2강전 티켓을 결정짓는 TV 토론을 저희가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정책 대결 및 날카로운 검증과 공방이 되도록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서는요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지난 TV 토론에 대한 평가겠죠. 키높이 구두 생머리냐 수준 이하의 국힘 경선이다. 국민의힘 경선 1차 토론 수준 이하의 공방이다. 기대와는 정반대로 입에 올리기 민망한 이야기.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후보가 누가 되든 국민 관심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한 사설을
사설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강 오늘 오후에 이제 4강을 명단을 발표하고 2차 토론 본격적인 이 2강 TV 토론 때는 정말 치열하게 달라져야 한다. 고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달라지겠죠. 네. 솔직히 뭐 저런 수준 이하의 경선 토론이었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뭐 어찌 보면 할 말 없을 정도로 저도 이제 2개 토론 다 지켜봤는데 저 스스로도 좀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좋게 보면 홍준표, 한동훈의 저 설전이라고 할까요? 구도 자체는 잘 잡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두 사람 다 1위인 김문수 떨어뜨리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정말 의도된 도발을 서로가 주고받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 속에서는 야, 1위 하던 김문수는 어디 갔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우기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지우기를 하려면은 왜 하필 키높이 구두나 문신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선 자체를 조금 우습게 만들고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저렇게 하니까 야, 이 국민의 후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덕수 총리라도 불러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밖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후보들 모두가 1차 TV 토론과 관련돼서 아마 국민들과 언론들의 혹독한 비판을 아마 다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오늘 4사람으로 줄어드는 4사람의 경쟁, 그리고 또 4월 29일 날 이후에는 2사람으로 줄이들은 그 경쟁에서는 다른 내용들을 들고 나올 거다. 예를 들면은 북한의 핵 대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상법 개정안, 이게 정말 우리 경제와 주식 시장을 살리는 것이냐, 경제를 더 죽이는 것이냐, 이런 거. 그다음에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거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네네. 그리고 대미 관세 전쟁에서 협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각자 강점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 강점들은 살리지 못하고 키높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거 하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뭐 다른 후보들하고의 비교 우위가 계엄을 저지했다라는 걸 우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 계엄을 저지한 게 아니잖아요. 당대표로 있으면서 계엄을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완패하지 않았으면은 비상계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 전 대표를 비롯해서 누구 하나 계엄,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 반성을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나는 뭐 계엄을 저지했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비교 우위를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은 아직도 비상계엄과 탄핵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미래로 못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만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좀 미래를 향한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좀 경쟁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4강부터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복귀한 의원님이 너무 걱정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젠 치열해질 거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은 1위 주자 김문수 후보를 지우기 위한 두 사람의 의도적인 어떤 일종의 도발이다라는 구도는 꽤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가 11시간 만에 후원금을 모두 다 달성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오전 9시에 후원금 모금을 개시했는데 11시간 만에 법정 한도액 29억 4천만 원을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1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자가 93.9%다. 모금 개시 23시간 만에 법정 한도를 채웠던 이재명 후보 쪽보다 빨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나 뭐 이재명 후보 모두 다 두 분 다 이 팬덤, 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대단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외의 또 구도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돼요. 오늘 결정돼요. 4강 티켓의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는 후보가 주인공이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그게 오늘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후보 간의 경쟁과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나경원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셨죠.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에 나가라고 하셨다면서 흘리다가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당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렴치의 끝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안철수 후보님 말씀 자꾸 하시던데요. 급하신가 봅니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가서 알렸는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이게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누구 손을 들어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 당에 오시기에는 우리 당 가치에 동의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게 상당히 좀 신경전이 치열한 수준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아무래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늘 올라가고 한 분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모렴치의 끝이다. 그러자 나경원 후보는 웃으면서 우리 당 사람 맞냐, 뻐꾸기 아니냐라는 상당한 치열한 신경전.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늘 살아남고요. 두 분 중에 한 명 오늘 떨어집니다. 그나마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재미있게 볼 포인트가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인데요. 네. 이 사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에서 일반 여론조사와 지금 국민의힘 룰대로 하는 조사가 달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 간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결과를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측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이제 격한 공방으로 이어지는데 약간의 뭐 인신 공격성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는 것과 같이 탄핵과 관련된 어떤 책임의 문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문제, 저는 저런 게 오히려 생산적이고 지금 보시기에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저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뭐 나경원 후보가 제기하는 이 정치적 어떤 이 소신의 문제, 그 당적을 수시로 옮기는 문제, 이런 부분이 지도자로서의 자격 자질을 제기하는 문제도 저는 뭐 이런 정도의 논쟁이라면 키높이 눈썹보다는 훨씬 낫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사위 경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논박 자체가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4강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관심을 끌 만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저는 뭐 누가 4강에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4강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어떤 이 경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세 분들도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4강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서는 어쨌든 이 두 분 중에 누가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뭐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공방보다 키높이 눈썹 공방보단 차라리 이 두 분의 공방이 볼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분은 앞서 서로 당을 떠나라라는 설전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포문을 열었죠. 정광훈과 구구의 길을 함께했던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는 정광훈 당으로 가라라고 사실은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나경원 후보 내부 총질이다. 보수 행세하며 당 흔들지 말고 뻐꾸기 그만하고 탈당하라라고 맞섰습니다. 자, 사실은 김관선 변호사님, 제가 두 분을 다 잘 아는데 평상시에는 친한 편에 속하는 두 의원입니다. 7층, 의원회관 7층에서 나란히 이제 옆방을 쓰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옆에 뭐 안철수 의원, 그럼 저기에 이제 같은 7층에 이 주호영 전 대표 그리고 권영진 의원 방까지 7층에 나란히 있어서 두 분은 이 이웃 사이.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경쟁 구도는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사는, 좀 세게 얘기하자면 생사결의 어떤 그런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본방상 지금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늘 떨어집니다.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지금 네. 서로에 대한 모욕적인 생사결이죠, 생사결. 모욕적인 네네.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정치는 중요한 게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정치는 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치는 결과가 중요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도가 좀 더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경원 후보는 보수가 아니죠. 극우죠. 정광훈당이라는 거에 가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이야기는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당신 진짜 보수냐? 보수 아니다는 거예요. 서로 보수,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고 서로를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서로를 부정하는 건 이제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저 정도의 토론은 뭐 저 정도의 공방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건 그냥 인신공격이 아니고 네네. 그냥 서로에 대한 살아온 행적, 이제까지 했던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있는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 같은 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아 그러네. 같은 조가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알고 보니. 이게 같은 조끼리 엄청나게 싸워야 하는데 네네. 같은 조가 아닌데 A조, B조 나눠놨거든요. 예. 근데 A조의 나경원, B조의 안철수가 같이 토론을 못하게 되니까 아 그러네요. 4강 안에 드는 거 가지고 이제 저렇게 날쌘 공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분이 같은 조였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아마 이제 오늘 4강에서 결론이 나면 네네. 또 끝나고 나면 또 악수하고 밥 먹고 그럴 겁니다. 이게 네네.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감정 세립하는 것도 그냥 오늘로서 거의 뭐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채널A의 유튜브 인터뷰 프로그램 국회의사담에서 제가 그제 어제 두 분을 마침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그제 어제. 그제는 안철수 후보, 어제는 나경원 후보를 제가 직접 두 분 다 인터뷰하고 왔는데 두 분에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4강에서 누가 떨어질 것 같냐? 과연 두 후보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네 분만 1차에 컷오프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떨어지셔야 되는데 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대선 경선에 참여하시지 않고 대선 후보군에 속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뭐 1% 받지 못하셨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지금 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떨어질 거다.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망이야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목표는 1등하는 겁니다. 1차 컷오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명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다른 3명은 누가 올라오리라 예상하세요?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그래도 한동 후보 넣어주시네요. 거기엔 들어올 거. 안철수 의원은 옆방 아니에요? 방은 가까운데 안철수 의원은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는 안철수 의원 흉본 적은 없는데 뭐 최근에 이상한 말씀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급한가 봐. 서로 똑같은 질문했을 때 누가 떨어질 것 같냐 했을 때 네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 가슴이 다 아프려고. 가슴이 아프다. 안철수 후보가 가슴 아프다라는 말도 했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정광훈금으로 당한 뭐 이런. 정치를 아직도 저런 모습을 보면 오래 되셨는데 정치 초보의 모습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안철수 후보요? 가슴 아프지만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뭐 두 분의 싸움이 좀 치열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네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이제 실제 이제 극우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념이 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념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 또 호소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장외전을 이제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둘 중에 한 분은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바로 옆방이라 어떤 경우는요 싸우고 나서 한동안 서로 안 쳐다볼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뭐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화합의 메신저로서 왔다 갔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층의 좌장이에요 우리 권영진 의원께서. 자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과연 여론조사상 두 후보는 누가 우위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자, KSOI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4강 티켓을 노리는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전체 응답자에선 안철수 후보가 9.1, 나경원 후보가 4.8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선 룰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중도층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역선택 조항이 반영되면 나경원 후보가 7.2, 안철수 후보가 6.1이 나옵니다. 이게 다르네요. 이게 다르네요. 권영진 의원님, 이게 어떻게 범위를 좁히냐에 따라서 우열이 갈리네요. 참 저도 사실은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4강에 들어올 것 같은데
정말 누가 들어올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다른 여론조사도 조금 높게 나와요. 오차범위 내지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 경선 룰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하면은 나경원 후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룰대로 하면은 나경원 후보가 미세하나마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런 거고 또 그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경우는 누가 지지층들이 응답을 여론조사 올 때 신속하게 받아서 응답하느냐 네. 이 차이에 갈릴 정도로 미세하다고 봅니다. 미세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옆에서 이제 관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과연 저렇게 두 분이 저런 싸움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한쪽에서는 정강훈 당으로 가라 한쪽에서는 뻐꾸기니까 탈당해라 이런 싸움을 할 때 과연 누구에게 표가 더 갈까? 저는 과연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대통령 복귀를 원했던 사람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게 나경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경원을 상대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을 공격하는 게 그 표가 올까? 오히려 안철수는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그럼 탄핵에 찬성을 했으면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표들은 지금 한동훈에게 다 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표를 갖고 오려면은 한동훈을 상대로 이렇게 공격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일반적인 평인데 하여튼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독특해요. 독특한데요. 저 사실은 저 뭐 키높이 구두나 그다음에 이 눈썹 문신은 상처를 주지는 않아요. 조금 좀스럽지만 상처를 주지는 않지만 저 정강훈 당으로 가라. 너 뻐꾸기니까 탈당해라. 이거는 사실은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저 경선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 7층에 가면은 7층에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오른쪽 골목이 있고 왼쪽 골목이 있습니다. 다르죠. 왼쪽 골목으로 돌면은 바로 이제 주호영 있고 나경원 의원 방이 있고 안철수 의원 방이 있고 그다음에 김희정 의원, 김승수 의원, 그다음에 권영진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저 7층 10명 정도를 골목회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습니다. 왼쪽 골목에. 왼쪽 골목에 레프트윙에. 먹는데 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좀 빨리 하지 않으면 저 앙금은 저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뭐 복귀한 거님이나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두 사람이 3, 4위 경쟁을 놓고 볼거리를 준 거는 뭐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정치권 소식, 경선 소식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야당 경선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